오늘은 피렌체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유적 중 하나인 피티 궁전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피티 궁전에서 오늘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부터 펼쳐질 14세기 예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은 벌써부터 분주해집니다. 화려한 조각상과 14세기 건축에 조화하는 예술의 향연을 연출하는 듯합니다. 궁전은 건축물과 조화롭게 꾸며진 숲과 정원, 작은 분수 연못이 마치 동화 속의 정원 같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나는 이 평온한 풍경에 마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봅니다. 궁전의 역사는 여러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피티 궁전에 감춰진 예술과 역사적 이야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피티 궁전에서 가장 큰 회의실 중 하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 중 하나로 그림과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당시 손님을 위한 홀이었던 이곳은 표토르 레오폴드 대공의 뜻에 따라 호화로운 연회장으로 변형되었으며 높은 천장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루가노 출신의 장인인 그라토와 조콘도 알베르톨리 형제는 1774년부터 1776년까지 하이트룸에서 작업했습니다. 극도로 현대적이고 깔끔한 기하학적 스타일을 지닌 이 장식 구성은 파리에서 가져온 호화로운 거울과 1785년 리보르너에서 구입한 11개의 샹들리에로 풍성해졌으며 공간과 빛의 대칭적인 분할을 제공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 멋진 연회장은 국제 패션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1951년 조반니 바티스타 조리지네가 주최한 첫 번째 캣워크 쇼부터 이후 30년 동안 화이트룸에서 패션 프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팔라조 피티는 영어로 피티 궁전이라고도 불리며 피렌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궁전이며 메디치 가문의 경쟁 가문이었던 피티 가문의 피렌체 언행가인 루카 피티에 의해서 145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건축 당시 루카 피티는 창문이 메디치 궁전의 창문보다 더 크게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카 피티는 건물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472년에 사망합니다. 신고전주의의 상징을 바탕으로 한 치장벽토의 풍부한 장식 스타일은 객실에 세련된 우아함을 더해주며 벽의 파스텔 색상과 대비되어 눈에 띄는 흰색의 밝기로 강조됩니다. 피티궁에서 현재 대중에게 공개하는 140개의 방은 내부의 일부이며 대부분 원래 구조 부분보다 후기 때의 것으로 17세기와 18세기 초에 두 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궁전에서 18세기 욕실이 발견되었는데 21세기 욕실과 스타일이 매우 유사한 현대 배관의 놀라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거대한 궁전은 피렌체의 가장 큰 건축 기념물입니다. 원래의 궁전은 1457년에 피티 가문을 위해서 지어졌으며 루카 판첼리가 건축했습니다. 원래 구조는
현재 건물의 중앙 큐브로만 구성되었습니다. 1549년에 이 궁전은 메디치 가문에 매각되어 공작 가문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궁전은 확장되고 변경되었고 1560년부터 건축가 바르톨로메오 암마나티는 웅장한 안뜰과 2개의 측면 건물을 설계하고 추가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피티 궁전은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했다고 주장하지만 브루넬레스키는 이미 12년 전에 사망하였고 이 인상적인 건물의 건축은 15세기 후반에 브루넬레스키의 제자 루카 판첼리가 완성했습니다. 피티 궁전은 궁전 및 기타 건물 5개의 별도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래의 많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수한 다른 많은 컬렉션의 귀중한 유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1549년에 코시모 1세 데메디치와 그의 아내 톨레도 엘레오노르의 메디치 가문이 이 궁전을 사들여서 토스카나에 대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보여주는 토스카나의 왕궁으로 서였고 이후 1864년과 1871년 사이에 이탈리아 왕국의 왕궁으로 사용됩니다. 코시모 1세는 궁전으로 이사하면서 조르조 바사리에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구조를 확장하도록 요청했으며 그리하여 궁전은 뒤쪽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여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티 궁전이 주로 공식 손님들의 숙박과 궁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당시 메디치 가문의 주요 거주지는 베키오 궁전이었습니다. 피티 궁전은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은 코시모 3세 대 메디치가 1737년 사망할 때까지 메디치 가문의 주요 거주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여동생인 나이든 팔레텐 선제후가 잠시 거주했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메디치 왕조는 멸종되었고 메디치 가문이 멸망하자 공국과 궁전은 로렌 가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동안 이곳을 거주지로 사용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멸망한 후 피티 궁전은 1871년까지 로렌 가문, 새로운 토스카나 대공, 그리고 사보이아 가문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성의 방은 메디치 시대의 대공이 아련했던 왕자의 방이었습니다. 천장의 프레스코화 주제는 젊은 군주에게 왕관을 씌우는 주피터입니다. 피렌체가 잠시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였을 때 빅토르 에마누엘레 2세는 1871년까지 이 궁전에 거주했습니다. 그의 손자 빅토르 에마누엘레 3세는 1919년에 이 궁전을 이탈리아 국민에게 기증했습니다. 1919년부터 국유화가 되었으며 궁전은 현재 피렌체에서 가장 큰 박물관 단지입니다. 메디치 시대의 일리아드의 방은 당구의 일종인 트루코를 즐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몰라크 망명에서 돌아온 페르난도 3세는 루이지 사파델리에게 천장 장식을 맡겼는데 이 천장 장식은 호머의 일리아서 15권에서 가져온 트로이 전쟁 이전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티 궁전의 건물은 매우 우아하고 전면에 넓은 광장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당시 주거 건축의 절대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과 경쟁하려는 욕망과 루카 피티의 불행한 정치적 운명으로 인해 곧 피티 가문의 경제적 파탄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1464년 피티 궁전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메디치 왕조, 합스부르크 로렌 왕조, 사보이 왕조 등 세 왕조가 약 4세기 동안 거주했지만 이 궁전에는 여전히 첫 번째 소유자인 피렌체 은행가 피티의 이름을 붙여 피티 궁전으로 불려집니다. 피티 궁에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다윈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피티 궁 내부의 다르키오 귀족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피티 궁은 1976년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궁전과 그림에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보존되었습니다. 피티궁은 그림과 조각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피렌체의 피티궁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장면이 벌어진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16세기 초 피렌체의 명문가인 파라마조 가문이 피티궁에 거주를 했습니다. 이 가문은 내부에서 미친 듯한 소란과 난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소란은 피렌체 역사에서 파라마조 빌라 소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비너스의 방에는 나폴레옹이 의뢰한 카노바의 비너스 이탈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살바토르 로사의 풍경화와 티치아노의 네 그림이 있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피렌체도 나폴레옹에 점령당했습니다. 피티궁 역시 나폴레옹의 장군들의 본거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 피렌체는 명문 사회의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피티궁 주변에는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활동한 여러 예술가와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피티 궁전 관람은 2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아야 오랜 세월을 겪어온 궁전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채 보지 못한 피티 궁전의 남은 방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술과 역사를 즐기며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다음 목적지 산타크로체 성당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광장에서 바라본 산타크로체 성당은 마치 동화 속 세계에서 온 듯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은 그 자체로 예술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건축물로 피렌체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프란체스코해의 방식을 반영했으며 외부 벽면은 다양한 색채의 대리석이 사용되어 아름다운 외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 건축은 1294년에 아놀포 디 캄비오 설계로 시작해서 148년 뒤인 1442년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 의해서 봉헌되었습니다. 산타크로체는 피렌체의 판테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타크로체 성당에는 이탈리아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무덤, 미켈란젤로, 조르지오 바사리, 마키아벨리, 시인 포스콜로, 철학자 젠틸레, 작곡가 로시니 같은 이탈리아의 가장 저명한 이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성당 내부는 마치 예술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온 듯합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품들이 마음을 한없이 사로잡고 있으며 마치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들어 떠나는 순간까지 마음에 담고 싶은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예배당은 산타크로체 전체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대와 같은 웅장함으로 대성당 본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후원자이며 부유하고 강력한 언행가 가문인 알라마니는 1324년 이탈리아 화가 우골리노 디 네리오에게 폴립 제단 형태의 제단을 의뢰했고 우골리노는 1326년에 제단을 완성합니다. 미켈란젤로는 1564년 2월 18일 로마에서 사망하여 산티 아포스톨리 교회에 묻혔지만 그의 조카는 삼촌의 유해를 훔쳐 3월 11일 피렌체로 가져왔는데요. 시신이 산타크로체로 옮겼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회는 곧 사람들로 가득 차서 시신을 성물 보관소로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30년 동안 피렌체를 떠나 있던 위대한 미켈란젤로에게 시민들이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무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중심지 베키오 궁전 앞 시뇨리아 광장에 서 있는데요.
이곳에는 여행 중 쌓인 피로를 잠시 날려보낼 휴식의 공간과 분위기 좋은 식당과 카페들이 있어서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키오 궁전은 피렌체시의 가장 유명한 상징이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궁전으로 1299년에 공사를 시작해 1314년에 완공합니다. 궁전은 초기에는 팔라치오 델 포트로로 불리다가 16세기에 베키오 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현재 베키오 궁이라는 이름은 메디치 가문이 아르노강 건너편에 있는 피티 궁으로 옮기며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가인 아르놀포 디 캄비오는 시뇨리아 강장에 있는 판티 궁전과 팔라토 델라 에스쿠토레 유적지에서 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베키오 궁전은 1299년부터 1314년 사이에 성의 형태로 지어졌으며 94m 높이의 탑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 궁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려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팔라조 델라 시뇨리아였지만 메디치 가문이 피티 궁전으로 이전했을 때 팔라조 베키오로 대체되었습니다. 베키오 궁전은 광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물입니다. 입구에서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헤라클레스, 카쿠스의 복사본인 아담과 이브의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키오 궁전은 피렌체 시의 유명한 상징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요람인 이 도시를 방문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아치와 석재가 만나 어우러진 이 궁전은 피렌체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미를 자랑합니다. 궁전은 공화국 관리들의 거주지이자 공적인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닌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베키오 궁전은 메디치 가문의 주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15세기에 건립되어 메디치 가문의 권력과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궁전 내부에는 그 시대를 되돌아보는 예술의 보고가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피렌체의 역사와 예술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로지아 데유란치는 피렌체의 공공장소로서 미술 애호가들과 여행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명소 중의 하나이며 피렌체의 예술적 풍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키오 궁전 오른쪽에 위치하며
야외 조각 갤러리 역할을 하는 로지아 데이 란치는 1376년 조각가 오르카냐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4세기 후반에 시작된 공사가 1382년에 완공되었으며 지금은 다양한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오픈 갤러리입니다. 로지아 데이 란치는 피렌체의 주요 공공장소 중 하나로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조각상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아르노 강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넵튠의 기둥과 페르주의 메드리치 등이 유명합니다. 벤베누토 첼리니가 제작한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의 동상에서 잠 볼로냐 작품의 사비니인의 강간에 이르기까지 피렌체의 가장 상징적인 조각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로지아 데이 란치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관광객과 예술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피렌체의 역사와 예술에 대한 감성적인 탐험을 할 수 있으며 광장에 있는 베키오 궁과 함께 피렌체 중심의 중요한 명소 중 하나입니다. 로지아 데이 란치 야외 오픈 갤러리는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궁과 나란히 있어 짧은 시간 안에 휴식과 여행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시뇨리아 광장은 피렌체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함께 담고 있는 특별한 장소이며 또한 여행객들로부터 인기 있는 휴식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광장에서 보이는 마치 시간을 건너온 듯한 야외 갤러리. 그 아치 아래에는 피렌체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조각상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광장의 한 코너에서는 이탈리아의 향기가 가득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기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탈리아의 맛과 향기는 아름다운 여행의 한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베키오 다리에서 바라보는 아르노 강과 피렌체의 도시 풍경은 정말 멋진데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는 역사와 아름다움의 결합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피렌체의 중심으로 들어섭니다. 베키오 다리의 아치에는 피렌체의 예술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겨보십시오. 여기서 느끼는 피렌체의 아름다움은 오롯이 도시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리에서 아르노 강을 바라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의 물결 소리와 함께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품은 휴식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준 피렌체 여행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폴리로 떠납니다. 피렌체 추억을 간직한 채 나폴리의 향기와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 합니다. 다음 나폴리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